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7일 11시 4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숙제를 내드렸죠. 네, 하신 분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메일이 온 것도 없고요. 아무튼요,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존 코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면, 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쪼개라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선은 무조건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데이터 관련된 건 분리시켜라. 그리고 나머지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세 덩어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세 덩어리가 나오게 돼 있는데, 뭐 클래스 이름이야 뭐 사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으면 되는데, 뭐 일단은 뭐 현재 코드를 그리고 잘 보시면 링크드 리스트랑 관련된 놈이 있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 구조들을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해 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린트 올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 뭔가를 노드에서 삭제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리무브라는 함수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보시면 리무브 노드 그러면 얘는 그 정말로 리스트에서 그 객체를 구조체 형태로 되어 있는 요 놈을 삭제하죠. 이 놈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리무브라고 되어 있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콘솔이지만 사용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입력받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remove node라는 실제로 리스트에 액세스하는 함수를 호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 메뉴 해가지고 이제 화면을 클리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메뉴를 출력하죠. 그리고 사용자가 뭔가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값을 반환받아 저장하는 이런 형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파일 입출력 코드 나오고 뭐 이런 거 이제 리스트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메인 함수 부분인데, 메인 함수 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메인, 이벤트, 반복문. 이런 걸 통상의 경우 이벤트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게 뭔지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벤트 루프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는 설명을 조금만 좀 하고 한번 가볼게요. 이벤트 루프에 대해서. 제가 뭐 보드 그동안 쓴 게 좀 있는데 여기도 조금만 더 씁시다. 안 되겠네요. 자, 여기서 제가 배경을 좀 까맣게 바꿔놓고 설명을 할게요. 까맣게 바꿔놓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 이벤트 루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예전에 제가 그 모든 GUI를 갖는 프로그램들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GUI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이벤트 루프라는 놈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무조건 하고. 그럼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것에서 루프는 당연히 뭐냐면 이건 반복문으로 통상의 경우 구현이 됩니다. 반복문으로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도 여기에 이제 지금 예제는 그렇지 않은데 보통은 자료 구조가 하나 딸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반복문이라고 하는 어떤 루프가 있다면 얘가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q 형태의 자료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한쪽에서는 뭔가 추가가 될 거고, 이 추가된 거를 얘는 끄집어내서 거기에 따르는 처리를 할 거예요. 이게 이 반복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처리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 이벤트에 당연히 의존적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제 추가된다라는 게 보통 이제 이벤트에 의해서 추가가 되는 건데, 이 이벤트의 가장 흔한 GUI에서 발생 가능한 이벤트의 가장 흔한 거는 뭐냐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나눠 생각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 인풋이라고 하는 게
키보드하고 마우스 정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마우스는 없을 것 같고 아마 키보드 정도만 있겠죠. 그럼 그에 따르는 이벤트. 그러면 이 이벤트라는 게 나오면 연관 검색어로 여러분 머리에 꽂아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벤트 핸들러. 그러니까 보통 핸들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처리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어떤 명령일 수도 있겠고 그 명령이 어떤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에 따르는 대응 체계, 그걸 보통 처리한다는 로직을 이렇게 처리기, 보통의 경우 이제 함수 하나로 매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이제 랭귀지가 C++ 같은 언어다, 객체 지향이야. 그래서 함수로 안 하고 함수 객체를 선언해서 그 함수 객체 인스턴스로 쓰겠다, 뭐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은 이제 정도의 문제인 것 같고 상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오케이, 좋아,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 루프라는 개념을 알았으니 자, 구분을 해 봅시다. 자, 우선은 쪼개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쪼개 본다라는 게 이런 GUI 부분하고 자료 구조. 그러니까 GUI 부분 플러스 자료 구조를 일단 자료 구조. 지금 이거는 연결 리스트죠. 싱글 링크드 리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떼내 볼게요. 이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머지 중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이 나머지를 이루는 요소 중에 가장 중대한 게 제가 보기에는 요 이벤트 처리기입니다. 이벤트 처리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 맞다. 여기 일단 해당되진 않잖아요. 네, 나머지 아니면 이제 이벤트 처리기를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넣는 게 좀 더 낫긴 하겠다. 그죠? 뭐 여기 넣는 게 일단은 낫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또 이렇게 쪼개 갖고 갈지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아예 해당이 안 되겠다. 이 두 개로 일단 쪼개는 걸로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C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제가 프로젝트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뭘 추가할 거냐면 새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C++ 파일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뭐 어드레스 북 addr book.cpp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c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cpp로 바꿔서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시벌뿌리죠. 확장명이 이제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C 언어 신텍스를 따르진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대고 이제 그 메인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인티저 메인 함수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코드를 추가하시는 순간 이거 바로 에러죠. 바로 에러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번 정의된 기호가 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있는데 이미 여기 또 있죠. 여기 C 파일에 메인 함수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이 되니까 그럼 제가 이거를 이름을 바꿔버릴게요. 울드라고. 그러면 일단 에러는 피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C++로 넘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메인 함수에 의한 코드는 사실은 가장 나중에 합니다. 이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객체 단위로 뭐가 쪼개지게 되면 항상 좀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데, 우선은 클래스를 좀 만들어 넣어보자. 뭘 넣을 거냐면 지금 전역 함수 형태로 쫙 다 돼 있는데 이거 말고 클래스를 만들어 넣어보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를 추가를 할 거예요. 화면이 잘렸지만 뭐 알아서 잘 넣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클래스 이름 앞에 꼭 C를 붙여야 되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자바 계열에서는 모든 게 클래스니까 그런 경우가 태반이니까 C를 안 붙이죠.
근데 C++에서는 C를 붙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애매한데 구조체라는 걸 C++에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구별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 여전히 스트럭처가 남아있죠. 물론 뜯어보면 클래스처럼 구현이 됩니다.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둘을 구별해 주는 것은 좋겠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C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로 첫 번째 넣으려고 하는 것은 뭐 일단은 자료 구조하고 UI 떼라 그랬으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뗄게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넣을 건데 지금은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일단 쪼개는 거나 좀 잘 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C++니까 당연하게 약간 좀 이렇게 가는 성격이 있죠. 뭐냐면 C++에서는 클래스의 선언하고 정의를 보통 분리하죠. 그래서 .h하고 .cpp 임플레멘테이션하고 그 선언하는 거하고 둘이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자바에서는 헤더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클래스로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레멘테이션 클래스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애스트랙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게 잘라지죠. 클래스로. 그런데 안타깝지만 C++은 그 역할을 인터페이스 추상화 역할을 헤더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이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넣어 볼까요? 함수를 하나 제가 추가를 해 볼게요. 함수 이름을 그대로 C user interface라고 해서 넣고 반환 형식은 넣지 않고 매개 변수 없고 확인 눌러주면은 함수 이름인데 못 넣니? 못 넣네요. 이런 바보 같은 놈. 야, 넣어줘야지. 나 생성자 함수 들 건데. 자, 그냥 넣어야겠네요. C user interface에서 생성자 함수를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다 써버리면 이 선언이지만 선언하고 정의가 딸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CPP를 따로 빼서 분리를 할 것이냐인데, 그러려면은 이걸 클래스 뷰 화면으로 넘어가셔 솔루션 탐색기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CPP하고 헤더 빠져 있죠? 그 CPP 쪽에다가 임플레멘테이션을 따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C 유저 인터페이스에 C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죠. 자, 생성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반환형이 없죠. 자, 반환형이 없습니다. 생성자가 나왔다면 통상의 경우 아마도 소멸자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우선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 가서도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저렇게 정의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제 이렇게 써주기만 해야 되겠죠. 자, 소멸자도 좀 써주도록 하고요. 자, 뭐 빌드 해보면 당연히 빌드는 잘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뭔가 코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코드 결과만 보면 안 돼요. 남의 코드를 볼 때 그 결과는 진짜 말 그대로 결과예요.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제가 뭘 근거로 어떻게 나눴다, 그 다음에 어느 순서로 타자를 쳤는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자, 우선은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자료 구조를 나눌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소록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개념상 이러한 이 자료 구조다라고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주소록이면 주소 정보를 담고 있는, 그래서 개념상 얘는 뭐라고 봐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긴 한데 범용적인 자료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오직 주소라는 거에만 데이터베이스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특수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다룰 수 있다. 무슨 뭐 사람에 대한 뭐 어떤 추가 정보를 다루고 뭐 자료를 이쪽에 대한 걸 뭘 추가로 다루고 이런 거 없고,
오직 이제 심플한 주소록에 대한 것만 담고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둘을 쪼개자 라고 했죠? 그럼 쪼개서 넣어야 되겠네요. 자,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요게 리스트긴 리스트인데 개념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싫으시면 일단은 리스트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싱글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인데 그냥 싱글 리스트 요렇게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제가 했는데 여기도 이제 뭐 생성자 소멸자 당연히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싱글 리스트에 대해서도 여기 생성자 소멸자를 또 달아줘야 되겠네요. 정의를 해줘야 되죠.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뭐 내렸을지건 뭐 알아서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언과 정의가 일단 아이고 거기다 붙이면 어떡해. 이런 그죠? 자, 선언과 정의를 분리시켜서 일단 틀은 놔뒀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떼서 옮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떼서 옮기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건 뭐냐면 뭐가 어디로 들어갈지를 최소한 이 addressbook.c를 분석해 가지고 생각은 해 놓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을 뭐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다 도킹 시켜갖고 화면을 이분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씩 떼서 옮기면 되겠죠, 이제. 자, 옮기면 되는데 메인 함수 일단 그 리스트 먼저 옮겨볼게요. 링크드 리스트부터. 그러면 리스트부터 일단 옮겨보는데 여기에다가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처음에 이제 멤버 데이터로 뭘 집어넣을 건지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접근성이 지금 생성자 소멸자가 접근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죠. 그래서 퍼블릭 이라고 뚫어줄게요. 그래야 이제 이 객체를 선언해서 쓰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고. 틈틈이 F7 눌러서 빌드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들어가야 될 함수 목록을 잠깐 보면은 이 중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새로 넣는 거, 뭐 파일에서 읽는 거, 노드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릴리즈 하는 부분, 그럼 노드 삭제하거나 검색하거나 지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어떻게 이제 얘를 좀 생성자도 이제 디폴트로 둘 것이냐, 아니면 디폴트 말고 재정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뭐 우선은 그냥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우선은 뭐 데이터 뭐 연결 리스트 그러면 맨날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헤드 노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헤드 노드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 뭐 유저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스트럭처 형태로 이렇게 타입 디파인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C 언어에서나 쓰던 문법이고 C++에서는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struct라는 키워드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다가 안에다가 때려 넣어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다 해서 뭐 문제 날 거는 딱히 없겠다. 그리고 이제 형제 정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이제 G가 아니라 M이라고 이제 뭐 나눠주는 것도 방법은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놓고 F7 빌드 해볼게요. 그러면 클래스 내부에서 구조체를 선언한 거죠. 자, 이 경우 유저 데이터라는 어떤 사실 이게 이제 DB 구조로 보자면 엔티티에 해당되는데 이건 자료 구조에 해당되고 이 둘을 결합시켜 놨죠. 이거 갖고 설계 구조를 논하면 안 되겠지만 창피한 거 이런 예제죠. 예제니까 이렇게 코딩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 문자열을 다루는데 배열을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가 봅시다. 그냥 옮기는 데만 일단 주력하자. 그러면 m_head node 해가지고 뭐 요런 게 있구나 멤버로. 그러면 요 부분은 사실은 일단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이 구조체부터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까지 이걸 모조리 다
프라이빗으로 가져갈 건지 외부에 공개할 건지인데, 일단 헤드 노드는 뭐 구조체 자체는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열어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체의 캡슐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손상돼 버리면은 이 리스트가 손상이 100% 될 텐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지금 넣어야 될 멤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넣어 볼게요. 뭐 find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럼 찾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 보죠.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는데, 멤버 함수 추가. 그러면 함수 이름을 뭘로 갈 거냐인데, 여기서 이제 유저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죠. 이제 잠깐만, 함수 이름 먼저 써야죠. 그러니까 find node 쓰고, 반환 형식은 유저 데이터를 반환하고, 그 다음 매개 변수 형식으로는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인 psgetName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추가를 해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널도 C++ 신텍스죠. 이거는 이제 윈도우 계열에서 쓰는 거고, 요렇게 복사에다가 제가 임플리멘테이션 코드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럼 벌써 이제 빨간 줄이 쫙쫙 가주죠. 왜냐면 이제 지언더바 헤드라는 건 없잖아요. 전역 변수였는데 이걸 m_로 넣어주는 게 맞겠네요. 자, 그렇게 했다라고 치더라도, 자, 스트링 컴페어가 나오죠. 그러면 요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string.h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C++에서는 저거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당장은 좀 필요하니까 일단 넣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없애버릴 겁니다만 지금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자, string.h를 include를 좀 해볼까요? 아이고, .h인데 F4 유저 데이터, 일단 여기서부터 오류가 나네요. 그러니까 .h는 사실 안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C++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이거는 find node에서 뭐 내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임스페이스를 달아주면 해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구조체인데 요게 이제 그 바깥에 그냥 얘만 따로 떨어져서 선언된 게 아니고 여기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스트링 컴페어에서 find는 일단 넘어갔고요. 그럼 find node, find node, 이가 빠졌네? 어머나, 오타? 발견했기 망정. 네, 헤더를 열어서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오타가 함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었네요.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뭘 add new node 뭐 이런 거 추가하죠. 그러면 노드에다 데이터를 뭐 하나 넣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것도 마저 넣어 보겠습니다. 추가, 함수 추가. 그럼 함수의 이름은 뭐 add new node가 되겠네요. add new node다. 뭐 반환 형식은 일단 똑같이 인티저 형식으로 가는데, 매개 변수로 이제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 psgetName하고, 그 다음 또 추가를 해야 될 게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 psgetPhone 전화번호,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갔네요. 뭐 나머지 코드는 그대로 따다가 집어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맞는지 확인은 좀 해봐야겠는데 벌써 빨간 줄 나오네요. 자, 이거는 G가 되겠죠. G가 아니라 M이 되겠죠. 전역 변수 없애버렸으니까. 그 다음 재밌는 게 추가한 데이터가 가장 앞쪽에 온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한 게 헤드 쪽에 가서 붙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마지막 추가한 게 그 화면상에 좀 먼저 나오게 하려고, 링크드 리스트 상에서 이제 화면에 먼저 나오게 하려고 이제 약간 스택 방식 비슷하게 헤드 쪽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remove 노드죠. 네, remove 뭔가 삭제해서 삭제를 하겠다는 뜻인 건데, 이것도 사실은 함수를 이렇게 구현하는 게 맞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코드가 겹쳐요. 이거랑 어떤 노드를 지우는데 find 하는 코드가 사실상 똑같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 좀 해볼 문제인데, 사실은 연결 리스트 정도에서는 이걸 따로 떼는, 더군다나 싱글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네, 이런 거 갖고 그냥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튼 뭐 remove 노드 또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럼 추가를 해 볼게요. 함수 추가. 그럼 함수 이름이 이제 remove 노드 이렇게 추가되는 거고, 반환 형식을 인트저로 뒀는데 뭐 이유가 있겠네요. 넘어가 보고요.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 pset name 해서 집어넣고 확인.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삭제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대로 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맞나 비교해 그 컴파일을 좀 해볼까요? 아, 역시 또 오류가 나네요. G가 아니고 M이겠죠. 링크드 리스트 코드니까 뭐 이제 예 충분히 뭐 그러려니 오케이 됐죠.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랑 관련된 거는 어지간히 넣은 것 같은데 안 넣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로드하고 릴리즈 부분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드 릴리즈 부분을 넣지 않았는데 요거를 넣어 줄까요? 넣어 주도록 하죠. 그러니까 로드가 이제 파일에서 읽어오는 거고, 릴리즈 리스트는 꼭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대. 자, 일단 릴리즈 리스트부터, 왜냐면 이제 메모리를 날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리스트 객체가 소멸할 때 날려야 되겠죠. 그러면 함수 이름은 릴리즈 리스트 하고, 반환 형식은 뭐 필요 없겠네요. 있다고? 잠깐만요. 있다고요? 있을 리가 없지 않나요? 지금 함수 이름 릴리즈 리스트 반환 형식 void. 제가 지금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 추가한 것 같은데, 예 그지 같은 MS 또 이런 또 오류를 내어 주시네. 아, 클래스 이름이 아마 중복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가 보죠. 뭐 그러면 또 얘가 속을 새긴다면 뭐 손으로 써 주지 뭐. void 릴리즈 리스트 없죠 나머지는. 뭐 그럼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void 똑같이 써주죠 뭐. c 싱글 리스트 해서 릴리즈 리스트라고 제가 예 뭐 이렇게 추가를 해 줄게요. 이래 버리면 뭐 되지 않을까요? 네 되네요. 잘 되는데 왜 이럴까?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코드도 그대로 넣어줄게요. 넣으면서 뭐 잘못된 거 없나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m 언더바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헤드 노드도 이제 싹 다 초기화를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클래스죠. 그러니까 C++이기 때문에 릴리즈 리스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불려야겠죠. 그러니까 객체가 소멸할 때 릴리즈 리스트를 호출해 가지고 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객체가 소멸할 때 자동으로 메모리까지 다 지우게 되겠네요.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놈은 일단 좀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데 여기에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파일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save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뭐 로드 리스트 이런 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고 이것도 뭐 추가를 해줄게요. 함수를 추가를 하는데, 이게 로드 리스트 뭐 반환 형식 인티저. 근데 제가 매개 변수를 안 받았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C가 아니잖아요. 멤버로 이제 함수명을 가지도록 해버리면 되니까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save 리스트 뭐 반환 형식은 인티저인데 뭐 매개 변수는 필요치 않겠다. 그러면 로드 리스트 같은 경우 코드는 그대로 따서 옮겨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로드 리스트 넣고, 그 다음 save 리스트 같은 경우도 그대로 집어 넣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어 넣어 버리도록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생각 좀 해야 될 게 좀 또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 이 파일명을 이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이 클래스 내부에서 뭔가 값을 쓰도록 할 것이냐,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그냥 일단 지금은 C 코드를 옮기는데 주력한다면 이렇게 돼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런 선언이 이 안에 들어가서
물론 클래스의 멤버로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멤버로 해서 넣는 게 좋을 텐데 지금은 뭐 코드를 나눈다의 의미를 둡시다. 나눈다. 다른 거 진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로드 리스트 같은 데서는 이걸 로딩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세이브 리스트에서는 요거 해라. 이러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할 때는 전체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노드 전체에 접근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네, 여기에서 이제 getch 정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링크드 리스트잖아요. 데이터베이스죠. 근데 글자를 찍고 있어요. 입력을 받아요. 이건 GUI적 요소죠. 그럼 이걸 여기 두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없애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실패했다라고 그냥 끝을 내야죠. 그러면 이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뭐 실패했다 그러면 뭐 저장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실패를 했으면 이건 실패했는데 어쩌라고, 이거 주석 처리해주고 그냥 이건 리턴 해주면 되죠. 0을 리턴하면 오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은 좀 그래요. 이게 세이브 할 때 파일을 못 열은 경우랑 쓰다가 실패한 경우를 이렇게 같은 코드 값을 주면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둘 중 어떤 경우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호출자 쪽에다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GUI적인 요소에서 그걸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0으로 해놨다는 건 그렇게 좋은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둘게요. 일단은 두겠습니다. 언젠가 이걸 고쳐야 될 생각을 하게 될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자, 일단은 그대로 두고, 자, 그러면 뭐 파일 로드하고 어쩌고도 이것도 끝났고, 그런데 파일 로드를 언제 할까? 생성자가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저걸 로드를 하라고 할 것이냐? 그러면 생성자에서 하도록 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은 얘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성자는 반환 형식이 없죠.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예외 처리까지 하고 어떻게 할 생각이 있으면 생성자에 넣는 거고, 안 그러면은 생성자는 반환형이 없기 때문에 객체 생성하다 실패해서 오류 났다 이런 대응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객체가 소멸할 때도 그건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빼서 생성자 소멸자에다 뭔가 넣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오퍼레이션만 넣는 것이 사실은 좋죠. 네, 그건 뭐 일단 제가 곁다리로 하는 말이고, 일단 넘어가 봅니다. 자, 우선 에러는 없네요. 뭐 좀 에러 처리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다 다 집어넣어 볼게요. 로드 리스트 생성자에서 집어넣고, 소멸자에서도 뭐 세이브 리스트에서 일단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생성자 소멸자가 알아서 불릴 텐데, 사실은 이제 예외 처리해 줘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리스트는 그럼 다 옮긴 것 같아요. 그 리스트는 다 옮겼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쪽에 클래스를 하나씩 따다 넣어야 되는데, 클래스래. 그 멤버를 따다 넣어야 되는데, 우선은 요런 입력 초기 함수가 있죠? 뭐 이런 거 그대로 넣어주죠. 함수 추가. 뭐 그대로 하겠습니다. 플러시 stdin. 뭐 그러니까 입력 초기화 하겠다라는 거죠. 반환 형식은 뭐 특별히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있다고 지금 클래스에 멤버로 넣는 걸 안 해주면, 야 진짜 너무하네. 이런 함수가 이미 있다고 추가를 안 해주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참 미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요것도 일단 퍼블릭 빼주고요. 그 다음 인터페이스 대부분이 퍼블릭으로 빠질 것 같은데, 여기다가 다 때려 넣어 볼까요 한번? 굳이 선언정의 구분하지 말고 인터페이스 쪽에서는 요거 이렇게 넣어 놓는다고 뭐 큰일 날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 이제 개차 함수 같은 걸 쓴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뭐 이렇게 하죠. 뭐 헤더에서 헤더를 인클루드 할 땐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이제 콘솔 처리죠. 스탠다드 인풋 stdio에 해당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써주면 에러는 피할 것 같은데, 그냥 인식 못하니 .h를 꼭 해줘야 돼? 뭐 그런가 보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걸 인클루드 해도 될 것 같은데, 헤더에서 헤더 인클루드 할 때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해야 돼요. 어쨌든 좀 넣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헤더 쪽에 넣어도 될 만큼 심플한 애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ind node니 뭐니 뭐 여러 개 있는데 add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 입력을 받아서 뭘 해서 리스트에 집어넣고 요렇게 가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자, 일단은 리스트에, 이건 실제로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add, 즉 UI 쪽에서 리스트 쪽을 콜하는 거죠. UI적인 건 이것만 해당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 여기다가 제가 코드를 좀 집어넣어 볼까요? UI 쪽은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다 이대로 따서 넣을게요. 이대로 void 해서 넣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려 볼게요. 한번 집어넣어 버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리스트에 추가한다, 이거는 지금 코드가 아니죠. 지금 리스트에 넣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전혀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는 경우도 뭐 이것도 이제 특정 노드를 검색한다,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는다고 큰일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또 요런 함수가 사용됐는데 이건 콘솔 IO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또 헤더를 하나 넣어 줘야겠네요. 콘 IO.h가 필요로 하겠죠. 콘솔 입출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런 게 선언이 됐다 안 됐다, 값을 가져왔는데 이걸 찍는데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당장 얘가 문제가 되죠.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선언된 거는 여기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저걸 또 끌고 들어와야 되겠죠. 인터페이스 쪽에서 이렇게 끌고 들어와야 해결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샵 include c single list.h를 우리가, 아이고,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걸 왜 꺽쇠로 하고 있어? 내가 만든 거잖아? 아이고, 또 알아서 입력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봅시다. 그 다음에 요게 선언이 안 됐다라고 나오는데 뭐 당연히 안 된 겁니다. C single list에 속한 요 구조체죠. 그러니까 뭐 요렇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 콜해 갖고 받아다가 찍고 안 잡고 이거 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연결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객체인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무조건 참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UI하고 연결되어 있는, 서로 붙는 그런 그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멤버로 집어 넣어 놓을까요?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필수적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 이 인터페이스 쪽에서 이거를 반드시 없으면 UI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받도록 해놓으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C 싱글 리스트를 마치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우린 쓸 거니까 이걸 디폴트 생성자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받도록 해주자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포인터로 저거로 받던지 아니면 참조로 받던지 둘 중 하나 해야 될 텐데, C++에서는 가급적 참조로 받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멤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안 쓰면 프라이빗이지만 한번 써볼까요? 어떤 멤버가 있어야 되냐? C 싱글 리스트인 멤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m 언더바 리스트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참조로 넘어왔는데 얘도 이렇게 참조자로 선언을 당연히 해주고, 그래서 이 헤더 쪽에서, 즉 인터페이스 헤더랜다 생성자 쪽에서 얘가 초기화 되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요만큼 받도록 해놨잖아요. 아이고,
컨트롤 C 여기다 집어넣어 줄게요. 그래서 그 요거를 이제 선언을 또 해줬으니까 저기 m 언더바 리스트죠? 그러니까 목록을 하나 써주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참조로 db를 집어 넣도록 해주시면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멤버 초기화 목록에다가 매개 변수로 전달된 놈을 집어 넣도록 했어요. 여전히 얘는 에러가 나네요. 뭐 당연한 에러입니다. 요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전역 변수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m 언더바 리스트라고 멤버를 만들었죠. 거기에 점 찍고 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컨트롤 C 복사해 두고 뭐 이렇게 하니까 find 노드 잘 됐죠. 자, 이렇게 그러면 노드 찾아 집어넣는 것까지도 됐네요. 설치까지 끝났고 프린트홀 뭐 만들어 집어넣어 주죠. 뭐 프린트홀 그대로 따서 넣읍시다. 그대로 따서 넣을게요. 집어넣었어요. 자, 여전히 또 역시 또 오류가 납니다. 예, 이거 싱글 리스트 클래스에 L 어디 갔니? 예, 싱글 리스트죠. 링크드 리스트인데 싱글 리스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언더바 뭐 어쩌고 해서 지금 액세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찍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객체 지향 위배가 이제 바로 시작돼요. 이거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뭘로 초기화를 했냐면은 헤드에 대한 걸로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체 액세스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헤드 노드에 대한 것을 지금 직접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프라이빗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리스트에다가 뭐 이런 함수를 하나 추가해 주면 되겠죠. 뭐 함수 하나 넣을게요. 뭘 넣으라고 할 거냐면은 뭐 get first item get first 뭐 이런 거 하나 넣을게요. 그럼 반환 형식이 이제 그 유저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포인터를 반환할 거고 매개 변수는 없겠죠.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반환을 해야 될 거는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서 이놈이 반환을 해야 될 거는 자, 여기 이제 뭐 요렇게 또 해주고 get first 쪽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거는 요게 아니고 여기에 멤버로 지금 넣어놨잖아요. m 언더바 헤드가 있을 텐데 그 헤드 자체가 이제 널이지는 않잖아요. 헤드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걔 pnext를 반환하도록. 그러니까 헤드 노드의 next가 첫 번째 데이터를 가리킬 텐데 데이터가 없다면 이 값이 널이겠죠. 그러면 이런 걸 추가를 해줬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제 m 언더바 리스트 한 다음에 점 찍고 get firs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링크드 리스트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하는 건 UI 쪽에서 잘못했을 때 리스트가 손상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잘못된 코드에 가깝죠. 뭐 근데 C에서 이제 겨우 코드 나누는 수준이니까 이 문제는 덮어두기로 합시다. 지금은 이제 이 문제라는 것만 인식하고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를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삭제를 할 때도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될 텐데, 자, 제가 프린트홀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리무브도 좀 가보는데, 자, 이번에 여기도 이제 이게 에러가 나는데, 앞서 그 데이터를 추가할 때도 사실은 오류가 있었어요. 오류가 나서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왜 났었냐면, 그 add 함수 다시 가보면 어디 갔냐 add 함수 add new 노드를 호출하는 코드가 들어 있었는데 그죠? 이걸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줄 수 있죠. 지금은 왜냐면 m 언더바 리스트라고 집어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날 거고 같은 맥락에서 우선은 지금 요 놈도 그 리무브 지울 때 m 언더바 리스트에서 지워라 라고 하시면 문제가 안 나겠죠. 이제 리무브 노드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일단 대충 된 것 같아요. 대충 된 것 같고 그러면 검색하는 것도 했고
검색하는 거 했나요? 설치도 했고 뭣도 했고 다 한 것 같은데 프린트 올도 했고 리무브도 했고 메뉴 출력하는 함수가 지금 없죠. 요것도 그러면 넣어주면 되겠죠. 자, 메뉴 출력하는 함수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자, 넣어줄 텐데 여기서 시스템을 또 못 찾겠다라고 하죠. 요거 아마 stdlib인가 여기 들어있을 텐데 제가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맞네요. 넘어가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UI적인 것도 어지간히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 얘기 있죠. 이벤트 루프를 도는데 이 코드를 어디에 넣는 것이 적당할까 이거를 어디다 넣을까를 얘기했는데 처음에 제가 나머지 쪽에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GUI 쪽에 놓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대고 제가 그러면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넣을게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넣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함수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가져갈 거냐면 함수 추가 함수 이름을 run이라고 할게요. run이라고 하겠습니다. run 그래서 run이라고 하고 일단 반환 형식은 뭐 사실은 지금은 그냥 void 뭐가 필요하긴 한데 엄밀히 말해서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사실은 이제 C 언어 코드로 돌아갔을 때 여기에 옛날 메인 함수가 있어요. 이 메인 함수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벤트 루프라고 해서 계속 돌고 있죠. 이렇게 이 루프가 끝났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끝을 뜻해요. GUI가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run에다가 이 메인 이벤트 반복문 있죠. 그걸 여기다가 집어 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저게 이제 인티저인 뭐 addMain이 있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다 됐죠.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뭐 잘 옮겼나 이제 확인하는 일만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뭐 세이브하고 로드하고 이런 건 사실은 그 리스트 쪽 생성자 쪽 소멸자 쪽에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이게 메인 함수에서 하던 건데 인터페이스의 run으로 그러니까 run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이벤트 루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 안에 queue는 없어요. 하지만 이 print UI 함수를 보면 여기서 queue 마치 이제 사용자 이벤트를 받아다가 queue에 담는 과정 없이 즉시 반응하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queue는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 queue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 여러 이유 때문인데 자 아무튼 run이라는 함수도 여기 생겨났죠. 그러면 이게 이제 메인 함수가 재밌어지는데 왜 재밌어지냐 옛날에는 메인 함수가 이벤트 루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링크드 리스트 인터페이스 뭐 요것만 지금 인클루드 해도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요 인클루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굳이 두 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일단 자료 구조가 먼저 선언이 돼야 되죠. C 뭐 싱글 리스트 해갖고 제가 이제 뭐 리스트 소문자로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C 유저 인터페이스인 뭐 UI를 선언을 하는데 이게 그냥 선언하면 안 되고 참조를 받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참조를 받는데 뭐에 대한 참조를 받냐면 리스트에 대한 참조, 그 싱글 링크드 리스트, 그 리스트라고 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둘 간의 관계를 약간 좀 컴포지트하게 묶어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UI에다 대고 점 찍고 run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벤트 루프가 작동하게 될 거고 이 루프가 멈추면 프로그램이 끝나죠.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면 C 언어 때랑 거의 똑같이 자 화면에 이제 뭐 데이터가 있냐 자료 구조 호환이 잘 되네요. 제가 C 할 때 넣어놨던 게 그대로 있네요. 당연하겠죠. 뭐 따다 넣었으니 뭐 그 다음에 뭐 1번 뭐 CHS 전화번호 뭐 1234 요거까지만 넣어볼까요? 예, 전체 뭐 2번 방금 넣은 CHS를 찾아라. 잘 찾아지네요. 전부 다 있나 볼까요? 있네요. 자 지워볼까요? 테스트 잘 지워졌나요? 예, 잘 지워졌네요. 그러면 종료할까요? 끝났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예제가 결코 간단한 예제는 아닙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숙제를 또 내드립니다. 지금 그 표정 하지 마시고, 자, 지금 숙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못도 있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객체지향의 설계 원칙 해서 솔리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원칙 중에 뭘 어떻게 얼마나 위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고 다른 분도 보실 수 있게 좀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객체지향 1단계를 맞춰봅니다. 지금은 OOP의 설계 원칙이고 뭐고 간에 코드를 쪼개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벤트 루프라는 개념을 집어넣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도 일단은 절반의 성공은 거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겁나 많이 갔네요. 1시간가량 했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